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진영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줄임말로 민족해방파 NL 계열의 학생운동 집단입니다. 이들은 반미와 친북활동을 애국으로 표명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국가적인 행보를 보여왔는지 대진영의 반미 활동과 친북 활동을 차례대로 짚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진영의 반미 활동 일부를 고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대진영은 광화문 광장에서 혈세를 강탈하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며 미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 5월 20일에는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바이든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팻말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바이든 방한 반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반미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체제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 땅에서 자유진영 나라인 미국과의 군사적 연합을 끈질기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들은 적화통일인 연방제 통일을 꿈꾸기 때문에 이를 막는 미군의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해오는 것입니다. 대진영의 적화통일 사상은 이들의 친북 행보를 보면 더욱이 잘 드러납니다. 이어서 대진영의 친북활동 일부를 고발합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일부의 영상을 거론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는 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승,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진영은 김정은 정권에 매료된 집단입니다. 그들은 꾸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을 통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북한 정권을 받아들이는 적화통일 사상을 주입해온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대진영은 공산화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기 초부터 퇴진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런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종북 세력은 없으며 공산화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대진영은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폄훼하며 전복시키는 비상식적인 집단입니다. 국부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나선 탄핵반대 대학가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공격해온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대진영이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누가 내란 선동자입니까? 대진영은 내란 선동 집단이자 종북 이적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사랑하며 떠받드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국이 북한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형법에 명시된 대로 적국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대진영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진영에 대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가에서 대진영의 만행을 직접 겪은 몇몇 대학의 학우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대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연설자 김미강입니다. 오늘 저는 대학생 진보연합 이하 대진영의 불법 집회와 폭력행위 그리고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진영의 불법 집회와 폭력행위를 규탄합니다. 고려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인증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신고 절차를 마친 합법적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민주광장에서의 집회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경제학과 대학원생인 오모하구를 앞세운 대진영은 민주광장에서 불법으로 방해 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오모하구는 명확히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는 문자를 명시하여 발송하였고 결집한 대진영 및 그 외 외부 세력은 민주광장에서 벗어나 무력으로 교내 경찰국들의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렸으며 정문 뒤편의 중앙광장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앰프와 확성기, 징 등을 이용해 극심한 소음을 일으켜 정문 앞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대진영 측은 시국선언을 마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하여 중앙광장으로 이동하자 시국선언 현수막을 훼손하였고 학생들을 포위하라 라는 직접 지시와 함께 둘러싸인 학생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학생들이 중앙광장에서 SK 미래관 쪽으로 자리를 피하는 와중에도 대진영은 끊임없이 따라오며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위협하고 밀치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계속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명확히 방해 목적으로 불법
불법 집회에 참여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대진연의 공식적 사과와 대진연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합니다. 시국선언 이후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사실을 정반대로 바꾸어 마치 극우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학교 내부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 표출을 짓밟은 것은 캠퍼스 외부에서 합법적인 신고 후 집회를 집행한 소위 극우 시위대가 아니라 옹호하고가 캠퍼스 내부에 제동한 신원불명의 각종 단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대학생들의 외침마저 왜곡하여 보도하는 일부 언론사에게 각성과 공정한 보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대 김소아하고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김수아입니다. 오늘 저는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대진연의 불법 행동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진연의 불법 집회를 고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경찰에 신고한 합법 집회였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집회 일정을 신고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진연 측은 저희가 집회를 진행하기로 한 장소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예고 없이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화여대 학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피켓으로 내려치는 일이 발생했고, 저 또한 대진연 구성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머리와 몸을 감싸 밀치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폭력을 당한 일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제22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명백하게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으며 이를 넘어 본인들이 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현재 총학생 회장단 또한 이에 가세하여 불법 집회를 옹호하였습니다. 대진연은 불법 집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 저희는 대진연을 비롯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대진연의 반국가적 행보를 규탄합니다. 이번 대진연 측 불법 집회 주최자는 김정은 환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하며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적 행위 아닙니까? 저희는 이러한 불법 집단,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눈앞에서 목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세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생 청년들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에 함께하며 불법 탄핵을 기각되기까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재건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외대 하태원 학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주최자 하태원입니다. 한국외대 시국선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28일 하루에 대한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집회 3시간 전인 12시부터 대학생 진보연합과 노동자연대, 한국외대 마르크스 연구 동아리 등 8개 단체가 방해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를 불법 점거하였고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큰 소음을 유발했으며 위화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국선언이 시작되고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 당연히 지켜야 하는 순서만큼은 함께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중에도 소음을 내며 방해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저희의 머리 위에 전단지를 뿌리는 등 물리적인 방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중 한 명은 경찰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애국시민 중 한 분은 가슴 부분에 주사바늘이 찔리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국외대 시국선언은 예정대로 16시에 종료되었지만
저들은 22시 반까지 방해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대진영을 위시한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의 정당한 시국선언과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인 의사 표현으로는 선진 시민다운 신사적인 방법으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경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이사야 학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및 전북권역에서 탄핵 반대 대학연합 대표를 맡게 이사야입니다. 최근 대진연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진연의 협박으로 태영호 전 의원의 강연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경원 의원실을 불법 점거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또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무단 진입을 시도하여 체포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미와 반대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반미 친북에 이어 반일 성향까지 대놓고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반보수, 반미, 반일 행동에 대한 부분이 민노총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지령문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대통령께서 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왜 탄핵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시국선언 현장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우리를 구분하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카톡하며 민주파출소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깨어있는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국가 세력의 민낯을 직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외침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는데, 이 대진연은 저희랑 아예 대척점에 서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이들이 우리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됐구나. 네. 그리고 학생들이 대진연의 활동을 보면서 보다 못해 이런 활동사에 대해서 국회 정론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여러 현안 우리 성재 씨. 여당 의원들 방에서 네. 민주당 이런 비상행동 고립에 대응해서 철야 농성이나 장외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제 그저께부터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매일 개최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3차례 하고요. 철야 농성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분들께서 계속 우리도 농성이든 시위든 이것을 계속 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왔고요. 또 의총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내일 오전 11시에 의원총회가 개최되는 걸로 일단 예정이 돼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도 헌재 앞에 가서 한 2시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은 안산에서 오신 50대 전지영이라는 분이 13일째 단식하고 계시고, 그 옆에는 미얀마에서 오신 김보건 목사님이 단식하고 계시고, 또 오늘 10시 반 11시 그 언저리에 애국시민분들 젊은 여성분이 삭발을 했고,
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젊은 청년 두 분이 또 삭발했습니다. 제가 삭발 단식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이분들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 결국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 체질 수호를 위한 그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냐.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불공정이나 절차적인 부적합성, 불공정으로 얼룩졌던 헌재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고 그분들의 어떤 희생이나 충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끔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도 내일부터 헌재 앞에서 뭘 해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분들이 2시간씩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조광안 전 남양주인가요? 우리 시장님 당협위원장 또 고석 또 우리 변호사 이제 용인의 당협위원장이시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2시간 단위로 하는데 이분들은 밤에도 계속합니다. 2시간 단위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씩이라도 나가서 릴레이로 우리도 어떤 우리의 충정과 어떤 경고를 또 헌재에다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도 숙고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어떤 행동에 돌입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예. 행동이라는 건 저희도 똑같이 뭐 우리 의원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우리도 어떤 철야 농성이든 뭐 릴레이 시위든 이것을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다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물꼬를 어떻게 뜰 건가 그걸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유리 기자님 또 질문 최유리 기자님 질문 없으세요? 관저 방문요. 뭐 저는 뭐 대통령 구치소 나왔을 때부터 관저까지 모셔드렸고 뭐 가나 안 가나 그런 그 뭐 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든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까지 모셨을 때 어제 저녁에 이제 그 권영세 위원장이랑 김현숙 대통령도 오셨다고 했는데 지도부 전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당 위원님들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나요?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일단 가장 감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전체적으로 첫째 그동안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우리 국민분들 또 둘째 요번 그 말씀 중에는 미래 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함을 가지고 계시고 셋째로 우리 국민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당 대표자 되시는 두 분들한테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실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뭐 계속해서 절제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로 뭐 통화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하시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탄핵 선고 예정일이 이제 뭐 14일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음 주로 가느냐 그런 건 없고요. 그러나 선거 기일이 지정이 되고 어떤 당시 여론의 동향 또 언론의 어떤 움직임 등을 보고 입장 발표에 대해서 그때쯤이면은 어떻게 입장을 내실 건지 그때쯤에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자님 질문. 예.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자들과 함께 이 발언 도와주셨는데 혹시 이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진령 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실체적인 진실을 제가
오늘 접하면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결국 이 반미 활동, 친북 활동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 어떻게 반미를 대학에서 저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느냐. 또 친북 활동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대학사의 어떤 이념의 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집회 지금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회가 결국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전면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초 중순부터 광장에 나가서 국민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탄핵 사태,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법치주의의 붕괴에 있다. 결국 우리의 적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중도도 아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를 꾀하려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이다. 그래서 3대 카르텔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제가 광장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좌파 사법 카르텔 어떻게 준동한지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자철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헌법 84조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 12월 6일, 12월 8일, 12월 18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습니다. 심지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까지 16차례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했고 동부지법에서 한 차례 기각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법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있는 대로 영장 쇼핑을 했다. 1차 체포영장, 기상천외 영장. 이 무슨 부장판사죠. 이수영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기상천외 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 2차 영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소위 말해서 기상천외 초법적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불법적으로 관저를 결국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수색을 했다는 거. 이게 특수 공무 뭐예요? 특수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 카르텔 헌재는 어떻습니까? 헌재 정치 지향성, 불공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한 좌파 사법 카르텔 그분들이 전체 법관 3,000명 중에 150명도 안 돼. 그분들이 현재 탄핵과 구속 사태 여기에서 주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제가 12월 달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경력직 선관위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878건의 인사법무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 마마라고 칭합니다. 여기는 가족회사다. 여기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썩어빠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를 누가 감쌉니까? 민당이 감싸지 않습니까? 법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감싸지 않습니까? 그럼 종북주사파 카르텔 지난 11월에 민노총 조직제의국장 성모 씨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어요. 지난달에 같은 공범들 민노총 간부급 간첩죄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학 사회까지 뿌리 깊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체제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보다 못해 이런 대진년의 이 친북 반미 활동을 정말로 국민들한테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정말로 애국적인 참 투사 역할을 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질문. 예. 오늘 이 학생들 시국선언 대표자들의 발언 주제는 대진년 그러니까 해방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앞으로도 대학 시국선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국선언에서 또 방해 세력들이 또 집회를 한다면 제도권 정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움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됐습니까? 예? 의원총회, 예. 내일 의원총회 예정돼 있는데 내일 뜻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그 헌재 앞에 나가가지고 간식이 있는 뭐 릴레이 음성이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의 충정 또 헌재 재판관 8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 충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충정을 어떻게 당부드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숙고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같이. 근데 그게 부채화되면요, 우리 많이 참여할 겁니다. 우리도 엄청난 결기로 똘똘 뭉쳐 있다. 우리 야당 의원분들이 워낙 참 짱돌같이 뭉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래알이다 라는 지적을 한번 받기도 했는데, 아니다. 우리도 체제 수호 전쟁이 있어서 또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짱돌같이 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지금은 전투적 애국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도부도 같이 동참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도부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지도부나 뭐 언론에서 계속 뭐 중도에서 지지도가 떨어진다. 저는 다분히 공학적인 발상이다.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를 뛰어넘는 체제 수호 전쟁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다. 저희가 탄핵과 구속 사태에 있어서 위법의 사례를 국민들한테 잘 전하면 전달할수록 우리의 지지도는 올라간다.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분도 저렇게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무차별적으로 강압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대하는데, 일반 서민분들이야 얼마나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자기의 인권이 말살될 수, 피해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다. 이것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체제 수호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 아니냐. 지도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아니 중도에 있는 분들, 진보 측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박수치지 않겠냐. 이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의 모습, 체제 수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해서 하도 이 마이크를 많이 잡아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몇 번, 한 3번 잡았습니다. 벌써 광장에서. 그럼 됐습니까? 짧게 한번 하세요. 네.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주최했던 국제학부 하태원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했던 터라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관이 채용 비리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관이는 사과 몇 마디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철저한 검증을 원하고 또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또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민주당에서 입법하는 것들을 보고 저희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그리고 국회 증언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예산, 가장 중요한 청년 예산의 부분들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청년 말하면서 뒤로는 이런 청년들의 또 취업을 어렵게 하는 이런 행태에 저희 청년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의 정당한 목소리, 또 탄핵 반대,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대진령과 또 여러 노동자 연대 이런 세력들의 그런 저희 방해를 저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말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